국민의힘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명단이라며 실명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은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박 의원은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명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모두 즉각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50억 클럽 명단을 두고 여야 서로 내탓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죽 한심했으면 본진에 자폭 수류탄을 던졌겠느냐면서 명단 중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인사라는 점을 꼬집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다른 버전의 명단,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 포함된 4명짜리 명단을 봤다며 재차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50억 클럽이라는 수류탄, 과연 어디에서 터질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50억 클럽 수류탄. 행방은 이쪽으로 했습니다. 행방 어느 쪽에 가서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수류탄을 던진 분은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인데 민주당에서는 왜 자폭탄을 던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넬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대선 예비 후보들이랑 함께 해봤더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50억 클럽에 대한 규정을 한 줄 촌철살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써주시죠. 예. 한 50억 클럽은 네모다. 예. 먼저 김병민 대변인부터 볼까요? 드릴까요? 보이십니까? 드시면은 네, 빙산의 일각이다. 50억 클럽은 빙산의 일각이다. 화천대유 해서 뭐 수천억, 조 단위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5억, 10억, 50억 여기에 대한 숫자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데 이 50억 클럽에 실제로 어떤 돈들이 갔는지 분명히 확실하게 살펴야 되는데요. 여야 가리지 않고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박수영 의원은 아마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 50억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한 몸통,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됐고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봤을 때 이 빙산 아래에 갇혀진 진짜 몸통이 얼만큼 드러나게 될지 여기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50억 클럽을 두고 얘기한다면 50억 클럽이 수면 아래 이제 빙산에 이렇게 있고 빙산 조금만 올라가 있잖아요. 있는데 다 연결돼 같이 있잖아요. 일체로 돼 있는다고 보는 건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했다고 거기에 연결돼 있는 가장 빙산에 보이는 건 도드라져 보이는 거잖아요. 눈길을 가장 끄는 건 누가 뭐래도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지사의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인사로 볼 수 있고 왜 하필이면 김만배 씨가 대법 판결이 있기 전에 대법원을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일련의 상황들과 다 맞물려 돌아가면 그 빙산 밑에 뭐가 있을지는 많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주장을 하셨고 장경태 의원님도 네, 저는 국힘과 남이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역시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뭐 이 여러 가지 지금 박수영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 50억 클럽의 존재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먼저 언급을 했고요. 또 그저께 저희 국토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국토위에서 문정복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50억 클럽을 공개할지 안 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아마도 그 정보를 우리가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어찌됐건 일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국힘 원내지도부나 박수영 의원님 개인의 판단으로 하셨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힘 원내지도부에서 좀 일정하게 판단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오히려 국정감사 끝나고 공개되는 것보단 국정감사 중에 공개돼서 묻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여기서 언급됐던 6분 중에서 5분이 모두가 다 국힘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이 50억 클럽 언급을 혹은 대장동 이 사업 자체를 괜히 건드렸다. 건들면 건들수록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명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예를 들면 권순일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이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결국 여야 합의로 특검을 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이 특검 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고요. 곽상도 의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김수남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까지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원유철 미래통합당 대표나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이경재 최순실 변호사
뭐 강찬우 지금 지검장 이야기도 나오지만 앞으로 좀 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모든 분들이 참 왜 이렇게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나오실까? 그리고 심지어 이 최대 주주였던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마침 또 이 금매물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까지 그렇게 어떻게 그 숨어 있는 집을 찾아서 또 하셨는지, 바로 제가 옆집 공인중개사까지 갔더니 매물 등록이 안 돼서 몰랐어요. 바로 딱 손사래부터 치시더라고요.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너무 얘기가 많습니다. 딴 데로 가면 그 얘기를 또 반박을 대변인이니까 길게 하실 것 하실 같아요. 것 같아요. 반박해야 될 게 너무 길어지는데 예,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뭐 너무 많은 얘기를 아무튼 하셔갖고 그런 마법들이 대부분 네. 다이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도 엮여 있다.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가 이제 티키타카를 추구하고 있는 정리해서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예. 말씀 서 예. 네, 말씀하셨던 건 국민의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제가 민주당이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수사가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그렇게 박근혜 정부랑 관련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이재명 지사의 대법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심각한 상황에 검찰의 수사가 들어갑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에 대한 50억 클럽에 검찰의 수사의 속도가 잘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왜 특검을 거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수사 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나온 사람이 없다. 민주당은 항상 핵심적인 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이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라고 자청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성남시장이 있고요. 오늘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실제로 설립을 추진했던 성남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의장이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 이걸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2012년까지는 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당적을 많이 또 있다가 바꾸셨더라고요. 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의장이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으로 건너갔는데, 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언론의 보도의 속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과 우려되는 건 증거인멸, 휴대전화도 못 찾고 있죠. 여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 검찰의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오피스텔 계약해서 그 텅텅 빈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엉뚱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면 특검을 해야 되지 이 않겠습니까? 민간 개발로 될 뻔한 것을 공공과 민간이 50대 50으로 나눈 설계를 했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말로써 설계라는 표현을 하신 거고요. 사실 이 대부분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 뭐 2014년, 15년 당시에 이 뭐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최경환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위축됐던 것부터 박근혜 정권과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 모두 다 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개 성남시장이었던 소위 이 기초단체장이 그런 어떤 대단위의 개발을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했다면 당시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직무유기를 한 것인가요? 국정원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남경필 경기도의 이 감사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그럼 다 방치하고 이 구경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4년, 15년의 당시에 서슬퍼런 이 박근혜 정권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핵심적 역할을 민주당이 했다?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야당인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죠. 일단 그 앞서 6명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50억 클럽에 이 6명의 이름이 나온 걸로 녹취록에 있더라. 정영학 회계사의 주장인데, 지난번 나오셨을 때 장경태 의원님이 돈은 리스트를 다 또 봤다. 같은 리스트인가요? 리스트라고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게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리스트가 그리고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스토리. 여러 이 김만배 씨가 여러 대장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이 채권 채무 관계에 얽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법조 인맥을 동원해서 여러 이제 이 김만배 씨도 소위 여러 고발 사주를 했다, 이런 또 의혹도 있고요. 예. 이 얽히고 얽힌 이 법조 거래가 있습니다. 이 법조 거래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실세로 보였던 이 곽상도 민정수석,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죠. 이분의 또 이 힘이 필요했다. 혹은 또 그 당시 최재경 이 민정수석 당시에 이분의 힘이 필요했다. 여러 가지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그 이른바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다라는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사를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여러 있는 가지, 네. 파일들 마치 정리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신 뭐 거죠? 제보도 녹취록 내용은 있었고,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녹취록은 아니었습니다. 이준석 예. 대표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50억 클럽 명단과는 좀 다르다. 세 명만 갖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모른다. 관계자에 물어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는 뭐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하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친했잖아요. 친합니다. 지금도 아, 친하고. 지금도 친한가요? 아, 이건 우리 당 대표님이신데요. 같이 아니, 친하게. 윤석열 보고 입당 안 했으면 잘릴 뻔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8월 달에까지 입당하라고 했었죠. 8월 달에 입당 안 하면 자르겠다라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 얘기한 바가 징계를 있죠. 예고했지만 네. 다행스럽게 덕분에 네. 윤석열 후보의 입당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흘러갔던 네.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 드리고요. 네. 무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당 대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또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명단을 두고도 우리 장경태 의원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한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분석하고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좀 수습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 내가 구했던 정보가 이렇다라고 전달하는 게 아니겠죠. 핵심적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있는 것이고 그 녹취록을 중심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수사기관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혀야 될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어쩔 수 없이 면책특권을 활용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꺼내는 건데 예. 박수영 의원 덕분에 한 가지 확실하게 나온 건 성남시의회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보도에 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장 문제가 빵 하고 터졌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검찰과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만큼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다른 말씀하시네요. 이야기 할 필요 없이요.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4명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언론인 제외하고 5명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3명이 겹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 봤던 명단과 봤던 이 명단은 박수영 의원이 4명인데 공개한 그중에 명단과 3명이 3명이 겹친다. 그럼 그 한 명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 출신 인사 혹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 그럼 그분을 말씀하시면 되죠.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당의 자폭 발언이 아니라면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면 민주당 얘기하세요. 저도 진실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왜 안 하세요? 네. 그거를 뭐 당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요즘 안 친하신가 봐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요. 한 말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셔서 이준석 대표는 친해요.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뭐- 한 명에 대해서는. 아니 네. 본인 당 대표시니까 누구나 지금 국정감사 또 정기국회 시즌이니까요.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러라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질의하고 뭐 대기업 재벌이든 어떤 공공기관의 장차관이든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일단 박수영 의원이 주장한 6명의 50억 클럽. 예. 아노스 클럽도 아니고 어쨌든 50억 클럽이 있는데 서로 두 말씀드리면 서로 니네 편이다. 아니 저희 편에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네. 한 명만 얘기해 서로 주세요. 니네 편이다. 근데 그 심지어 성남시 그래서- 의장도 네. 당선은 새누리당으로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원래 이긴 편이 네. 내 편하면서 꼭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지금 계세요.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네. 보면 네.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두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선거 대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저 이재명 편 아니냐 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네. 이제 당시 국정농단 특검이었으니까. 근데 또 곽상도 의원은 명확하게 니네 편이라고 하실 건 아니죠. 저는 오징어 게임에서의 편가르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게임에서 이렇게 네 편 내 편 편먹다가 또 상황이 오게 되면 편을 막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이 화천대유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을 먹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이익, 자신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편을 먹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 편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먹었는지를 살피자는 게 국민적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누구랑 친했다, 누구 정당 소속이다? 아니 여기서 비호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비호 안 한다니까요? 예. 문제가 있으면 다 밝혀야죠. 열심히 그렇게 밝히기- 검찰과 경찰이 근데 수사 검찰과 중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하고 있다는 평이 정말 지배적인 상식이고 경찰이 관련된 수상한 자금 인출 내역들을 확인하고 난 어느 다음에 나라 상식인지 모르겠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됐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남 변호사가 유의자적 미국으로 가갖고 근데 저렇게 특검을 있으시겠습니까? 하면요. 제가 보면 이 말씀은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지금 이 올해 넘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예를 들면 특검을 하려면 뭐 상시 특검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상시 특검이 가동된 적은 없고요. 이 여러 가지 이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특검법을 어떻게 제정하는 것도 아마 여야 합의하는데도 아마 제가 보기엔 최소 1, 2주 걸릴 겁니다. 특검법 발의되고 나서 국회의장이 이 특임검사, 그러니까 특별검사 추천을 요청하면 대한변협이 또 후보를 추천하고 7일에 또 대통령께서 또 지명하고 또 그 특별검사가 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 구성하고 이 수사 결과를 다 이첩받아서 다시 수사를 가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최소한으로 짧아도 아무리 짧아도 한 달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 수사가 다시 한번 진척이 되려면 제가 보면 두 달, 네. 3달 이렇게 걸릴 텐데 그걸 네. 자꾸 특검하자고 하시니까요. 아니 그래서 검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요.
지난 2016년도의 상황을 보더라도 처음에 형사8부에서 시작됐던 수사가 미진하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가 출범되고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검이 합의가 됩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준비를 하고 특별수사본부가 충분히 수사했던 내용들을 트럭으로 몇 대 실어서 특검에 인계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수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수사를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지금의 수사가 훗날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수사 검사 입장에서 어떠냐면 특검법이 딱 발의되거나 혹은 특검법이 이제 제정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면 수사하기 싫어지죠. 그거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수사를 수사의 방해하는 대상이 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 의지를 꺾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의 상황을 면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은 이 최순실 특검은 이게 사례가 좀 다르죠. 왜요? 그때는 예. 엄청난 2천만의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났을 때 지금 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집합금지여서 그렇지 화천대유 사태로 정말 국민들이 성난 민심들을 저는 그렇게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다르니까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편이든 니네 편이든 특검에서 제대로 조사해보자 이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곽상도 의원이든 뭐 박영수 특검이든 간에 우리 편이든 뭐 누구 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조사해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혹시 이재명 후보도 있는지 조사해보자라는 거죠?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곽상도 의원직 사퇴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이상직 의원 국회의원 사퇴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사퇴하고 관련된 수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절대로 문제가 없다고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수사 결과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지 저도 이제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곽상도 의원과 네. 지금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랑 무게가 같냐 특검에서 같이 털자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돈의 이런 무게가 얘기도 다르죠. 하더라고요. 50억의 무게와 지금 화천대유를 통해서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의 무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기우제 특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발 원래 기우제 특검이란 말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는데 제가 기우제. 이 표현을 만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제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 연결고리가 단 하나라도 있길 하나라도 바라는 걸려라. 마음,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특검 얘기하시는데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사가 부족하다 하시면 특검도 당연히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시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시고 이 나서 부분도 판단하시죠.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측을 강력히 지금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뭔가가 뭐냐고요? 근데 이제 유동규 본부장 이낙연 캠프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말이 세지고 있는데요. 서른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 우리가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예, 장경태 의원님은 뭐 특정 캠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저희는 후보가 없어졌습니다. 네. 물러나셨죠? 예.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른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선을 하다 보면 이 정치적 경쟁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와 발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합리적 의심 플러스 기대적 의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바라는 대로 의심도 하고 싶을 텐데요. 좀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뭐 정말로 의혹이 좀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은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너무 이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 산하에서 일어난 일을 이걸 가지고 어떤 의혹이 있다 혹은 의혹이 지금 밝혀진 어떠한 실마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고 하는 건 조금 무리이죠. 네. 서른 의원의 주장이 무리다. 네, 서른 의원의 주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에 기인하고 있겠죠. 배임에 관련된 문제가 더 진척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시의 설계, 사실상 성남시장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고 아직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는데 그 윗선을 향한 수사자 진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걸 다 본인 혼자서 결정했겠는가? 라고 보는 상식적인 판단은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순간 최악의 경우 이재명 지사가 구속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이 플랜 B, 플랜 C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 대장동 50억 클럽 얘기를 들었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억 클럽은 국힘과 남이가라는 장경태 의원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에 이득 주려고 던져준 게 말이 되나? 오 땡땡땡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시 땡땡님께서는 지금 논의하면 시간 끌기로 국민의힘에 증거인멸 시간만 주는 거다라는 의견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병민 대변인님의 50억 클럽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S땡땡님, 이 지사가 50억 클럽을 만들고 나중에 대선 나갔을 때 쓸 카드를 그때 만들어놨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J땡땡땡땡님, 도망갈 국리만 찾지 말고 다 찾아내서 전수조사 후 처벌해야 된다. 이건 뭐 여야나 당연히. 누구 편 가리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